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평택 당진 신생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송은 평택 당진항 신생 매립지 전체 부지 중 아래쪽을 평택시 그리고 위쪽을 당진시로 관할권을 지정했는데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약 5년 8개월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평택시는 4일 오후 2시 30분 평택항 경계 분쟁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알리는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평택 당진 신생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특별일부가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판단한 최종 판결로 인해 신생 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약 619만 평, 당진시는 약 29만 평을 96대 4 비율로 관할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택 당진항 신생 매립지 전체 부지 중 서해대교 인근 제방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은 평택시, 위쪽 부분은 당진시로 관할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약 5년 8개월에 걸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김창규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회장은 판결에 대해 임원 여러분과 평택시 지도층 인사 그리고 평택 시민들의 눈부신 결속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사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 시민 모두가 함께 환영한다며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평택항 경계 분쟁이 마무리되었지만 당진 아산시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와 당진시 모두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심동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장은 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오산시의회 역시 입장이 같아 보다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와 오산시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신 시민을 위해 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 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48억 원으로 특별회계 30억 원과 세입 증가분 18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번 설 연휴를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산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고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는 만큼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시민들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5,800개소에 대해 50만 원씩, 코로나19 확산에도 사람들과 접촉을 피할 수 없는 버스와 택시 운전사들, 화물택배업 종사자에게도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다만 택시 운전사의 경우 이미 국가에서 차등 지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법인 택시는 50만 원, 개인 택시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전문 예술인과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400여 명에 대해 각각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옴에도 깊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생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우리 오산시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남양주시의회에서 제276회 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시의원들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설치하고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 수칙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시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수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김영실 의원은 법률 문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라며 무료 법률 상담실이 원활히 운영돼 시민들이 고충을 덜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식품, 공중업소,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데 노력해온 백선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5개 영업이 허용되는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시설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원병일 의원이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박성찬 의원의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으로 빈곤 아동 지원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시민 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관내 225곳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원스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성남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성남시는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을 소개했습니다. 배움숲은 행정복지센터와 시립도서관, 복지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225곳의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관리, 학습통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성남 시민 누구나 배움숲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학습정보 검색부터 수강 신청, 온라인 결제, 이력관리, 수료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는 2월에는 위례 평생학습관이 개관합니다. 시는 모든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 6곳에 평생학습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혜종 평생교육과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균형과 공정의 평생학습 도시 성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